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이류위험물 정의 한번 봤으니까요. 요 세부 종류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황적황 또는 황황적, 그죠? 특히 황화인에 가보면 357이라고 해가지고 세부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황화인, 정린, 이런 애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고요. 그리고 철근마가 나와요. 철근마. 너무 중요합니다. 이 3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분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그네슘이에요, 그냥. 그리고 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고. 여기 좀 간단하죠, 그죠? 황황적에 철이근마에 인고. 황황적에 철이근마에 인고. 황황적에 철이근마에 인고. 자, 여기가 1호천. 1호천. 위험 등급이 2등급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는 1등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과 2개가 이제 3등급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가연물이 되기 쉬운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가연물이 되기 쉬운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성질에 가보면 결국 가연물로서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낮은 온도에서 착화가 쉬운 가연성 고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어떨까요? 너무 빠르겠죠. 그래서 연소가 쉽고 연소가 빠른 거죠. 그죠? 이연과 속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은 연소가 쉬움, 속연은 연소가 빠름. 그리고 유독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체가 독이 많다라는 거고, 연소나 화재 시 얘가 나온대, 얘. 가스가 나온대, 가스. 그죠? 그래서 자체가 독한 애들도 있고, 연소가 되거나 또는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가스가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철근마는 물도 마찬가지고 묽은 산, 그러니까 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산은 제가 뒤에다가 뭔지 넣어놨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묽은 산과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접촉하면 얘가 나온대.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수소가스. 아셨죠? 수소가스가 나오더라. 수소 꼭 알고 계세요. 즉 얘네들은 절대 주수 금지입니다. 자, 비중은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죠.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다. 비수용성이네요. 그리고 강환원성 물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물질들이며 대부분 여기도 무기화합물이네요. 유기화합물이 아직 안 나옵니다. 다 무기화합물이래요. 그리고 6번째. 이게 인화성 고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고체에서는 인화점을 잘 안 따지거든요. 근데 이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을 따져요. 하셨죠?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다.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얘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온이라는 건 20도죠. 이 20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형 알코올 또는 락가버티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대표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형 알코올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전에 포장마차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음식을 데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워서 나가는데 계속 그걸 데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다가 고형 알코올 같은 걸 대놓거나 했거든요. 사람들 먹으라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요즘도 써요. 뷔페 같은 데 가보면 밑에다가 버너를 놓을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형 알코올 같은 걸 써서 약간 음식을 데피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산화제와 접촉하면 마찰 또는 충격을 줬을 때 폭발까지 가능한 가연성 물질이다. 왜냐하면 얘가 환원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만나면 산화제는 계속 옆으로 뭐를 주려고 하고 산소를 주려고 하고, 그죠? 얘 입장에서는 그 산소를 받아서 뭐를 하는 거야, 이제 폭발까지 또는 연소해서 이제 폭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가루,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부유가 되어 있을 때 점화원이 존재하면 특히 금속분 위주로 보세요. 금속분
또 철분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있으면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분진 폭발 배웠었죠, 그죠? 자, 산이라면 일반적으로 물에 녹았을 때 pH가 7보다 낮은 물질이며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얘기한대. 읽어보세요. 산은 전해질이고 일반적으로 신맛이 나며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하는데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높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죠.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온대요. 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산인 염산, 황산, 젤산, 그죠? 약산인 아세트산, 탄산 이런 게 있대요. 읽어보세요. 자,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절대 산화제와 만나면 안 되겠죠. 접촉 금지. 불꽃, 불티, 고온물질 접근 금지. 화기염근, 가열염근, 고온체와 접촉 방지. 왜냐면 얘 자체가 가연물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과 만나면 좋을 게 한 개도 없겠죠, 그죠? 그리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이나 묽은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독성이 있다. 그래서 취급에 주의해라. 저장 용기를 밀폐하고 완전히 닫고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화 방법. 너무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소방학개론에서는 이 소화 방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주수도 많고 주수 금지도 많은데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황화인 있죠. 얘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주수 금지예요. 그럼 주수 금지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건조사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으로 질식소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해하면 황화수소나 요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그죠? 처음에 열분해 시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소가 일어났을 때 이산화황이라는 게 발생한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독성가스가 나오는 거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황화수소, 이산화황. 그죠? 그리고 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이제 얘 자체가 가연성 가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분들 황화수소가 뭐예요? 계란 썩었네. 그죠?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황이 함유된 물질이 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호흡기나 보호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주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57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황화인은 주수가 가능하다라는 책도 있어요. 이론 같은 데 가보면 57은 주수가 불가능한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합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 주수금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냥 주수금지로 보고 가세요. 아셨죠? 주수금지로 보고 가세요. 자, 그리고 철근막. 절대 주수금지. 그래서 이런 걸로 끈다. 1순위 누구라고 항상? 마른 모래 하셨죠? 건조사. 됐죠? 절대 주수금지. 그 이유, 주수시 얘가 나오는 거야. 산과 만나도 얘가 나와요. 얘도. 자, 황. 물의 냉각. 물 냉각. 분무가 좋대. 정린도 물 냉각.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인화성 고체도 물, 근데 냉각이죠. 근데 여기도 분무가 더 좋답니다. 그냥 주수로 보통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황이나 정린은 조금만 탔으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그냥 모래로 질식소화할 수 있대요. 뭐 이산화탄소도 가능하다. 밑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소량일 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운반용기 주의사항 마찬가지. 철근만은 용기에 꼭 얘를 넣어주래. 왜냐면 물기 없어야겠죠. 그리고 인화성 고체는 용기에다가 꼭 얘를 넣어주래. 왜냐면 얘가 인화점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자, 게시판 주의사항. 이류이온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하고는 주의. 인화성 고체만 화기염금. 요건 인화성 고체 기준밖에 없네요. 게시판 기준.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류위험물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진 않았었어요. 위험물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는 그랬을 때 얘가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3류거든요. 여기 300kg짜리. 요거는 6류예요. 300kg. 마그네슘 요거 방금 했죠. 500. 요것도 아직 안 했는데 여기 300kg예요. 이게 다 3류야. 3류. 3류. 얘가 6류. 얘가 3류. 근데 우리 방금 철근마를 했는데 그 철근마가 500kg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보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얘를 아직 안 배웠지만
위험물 분류 중 가연성 고체가 아닌 것. 이건 단순하게 그냥 종류, 분류 정도 보시는 건데 황리는 얘는 삼류입니다. 삼류. 아셨죠? 얘는 삼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류고요. 위험물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나중에 뒤쪽에 삼류에서 또 나오는데 탄화칼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세틸렌을 생성하는 애예요. 그래서 절대 주수금지. 마그네슘, 황린, 황은 물로 소화할 수 있다. 마그네슘은 안 되죠. 황린이나 황은 얘는 삼류인데 뒤에 나와요. 물로 가능합니다. 황 물로 가능해요.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되죠. 칼륨, 나트륨은 자연 발화성 물질을 포함하며 오류 위험물을 충격이나 마찰로 발화가 가능합니다. 뒤에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이류 위험물 중 주수 소화가 가능한 것은 자 뭐밖에 없습니까? 정린. 절대 안 되죠. 그죠? 너무 쉽다. 자 다음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3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류 위험물 용어의 정의. 올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정의가. 제가 아까 오류 위험물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정의가 3류 위험물이 나왔네요. 고체 또는 액체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체, 액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 것 뿐이죠.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이 있대. 요걸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나온대요.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물질이다? 금수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금수성. 됐나요? 같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가보면 다음 종류죠. 너무 중요하다. 이게 3류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보기나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자연 발화성은 공기와 접촉하면 안 되는 애들이 나오고 금수성은 절대 물과 만나면 안 되는 애들. 아셨죠? 걔네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칼라 알킬이 나와요. 너무 중요한 애들. 왜냐하면 제일 위험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칼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10kg 몇 등급? 1등급짜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알킬 알루미늄 종류.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거는 세부 품목 알고 계시면 좋아요. 트리에틸, 트리메틸, 트리프로필이 있대. 아셨죠? 그리고 알킬 리튬에는 메틸 리튬과 에틸 리튬 요 정도? 요런 애들이 있답니다. 이거 세부 품목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얘를 읽었을 때 얘가 얘다. 얘다. 아셨죠?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의 세부 품목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kg짜리 1등급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황린. 자, 우리가 얘가 노란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백색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백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연 발화 온도가 나와요. 이게 자연 발화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열 축적이 34도만 돼도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애.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의 온도가 지금 오늘 30도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덥지 하고 봤는데 30도야. 근데 비도 올 것 같이 지금 되게 꾸리꾸리해요. 바깥의 날씨가. 습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34도씨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불이 붙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 그냥 밖에 두면 이게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애들. 위험한 애들이죠, 결국. 그래서 이 발화점, 자연 발화점이 되게 낮은 애들이다. 그만큼 어떻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발화점 34도, 자연 발화점 또는 34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한 25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황린에서 백린, 황린, 백린이 정린이 된대, 정린. 이런 거 그냥 동그라미 읽어보시고. 자, 얘가 너무 중요한 게 발화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는 접촉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공기 중에 두면 열 축적에 의해 스스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접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얘가 특이하게 금수성이 없어요. 즉 뭐와 만나도 돼. 물과 만나도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물과 만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알칼리성 정도의 약알칼리 물 속에 저장한대. 요 정도 읽어보세요. 요 정도.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물속에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연소하며 오사나인, 동그라미, 강 알칼리 용액과 반응했을 때 포스핀, 이런 거. 포스핀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였어요? 맹독성 가스였죠. 맹독성 가스. 이런 것들. 여기 20kg짜리래, 20kg짜리. 그래서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이 나와요. 그럼 우리 알칼리 금속에는 뭐가 있었다? 앞에서 칼라알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칼라알킬이 아니고 알칼리 금속에 가보면 이런 애 있었죠? 칼라알킬은 저 위에고. 알칼리 금속 종류. 제가 앞에서 이제 주기율표 볼 때 술이나 칼 정도 보시면 좋다. 근데 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리튬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이거든요. 근데 나트륨과 칼륨은 위에서 따로 분류했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칼륨, 나트륨 제외하고, 그럼 대표적으로 리튬이 있고, 그리고 이런 애가 이제 루비듐, 세슘. 근데 잘 안 나와요, 이런 애들. 아셨죠? 리튬 정도 보시면 되고, 알칼리 토금속 오른쪽에 가보면 베마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베릴륨이나 칼슘, 요게 이제 알칼리 토금속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이류에서 분류했고, 걔는 제외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50kg짜리네요. 2등급.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이 있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도 원래 유기금속 화합물인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뭐 4에틸랍 이런 거 요 정도?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세부 품목. 그래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금수, 금인, 칼, 알, 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 금수, 금속과 수소, 금인, 금속의 인화, 칼슘, 알루미늄을 탄화시켰을 때 나오는 애들. 그럼 금속의 수소화물은 수소와 금속, 수소와 금속, 수소화 금속, 수소화 금속 이런 애들이 있대요. 아셨죠? 금속의 인화물은 인화 금속, 인화 금속, 인화 금속.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니까 탄화시킨 칼슘, 탄화칼슘, 탄화시킨 알루미늄, 탄화 알루미늄. 됐죠? 그리고 또 인화칼슘을 인화석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탄화칼슘을 카바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한대요. 종류 꼭 세부 품목까지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1등급, 1등급, 여기가 2등급, 마지막에 3등급까지. 그래서 1, 2, 5, 3. 1, 2, 5, 3이죠. 1, 2, 5, 3. 됐죠? 삼류 위험물은 지정수량과 오른쪽에 있는 품명, 그리고 여기 가보면 등급까지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물과 반응해서 나오는 금수성과 가스가 나오는 금수성과 공기 중에 자연발화는 자연발화성이 섞여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므로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발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열 및 발화한다. 그러니까 자연발화성을 가진 애들은 절대 공기와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금수성을 가진 애들은 절대 물과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너무 중요한 3번이 나오는데, 황리는 공기 중에선 자연발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화점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근데 금수성이 없어 물과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한다. 이거 꼭 보십시오. 예전에 기출에 이게 한번 나왔어요. 황리는 공기 중 상온에 그냥 노출이 되면, 근데 원래는 상온 이상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상온에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상온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건 상온은 우리가 20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내부 열 축적에 의해 얘가 34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요 금속이던 게, 얘가 보통 고체거든요. 고체. 요 금속이던 게 액체가 돼요. 녹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액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액화되면서 자연발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에 물리적 변화에도 액화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기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는 걸 우리가 또 액화라고 하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는 뭐가 틀린 거냐면 한문이 다른 거야. 그 액자랑 요 액자는. 아셨죠? 얘는 고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액체가 되는 거. 얘를 또 우리가 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변화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자연 발화성이 없는, 자, 여기는 금수성만 있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대부분 다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셨죠? 근데 얘는 금수성만 있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은. 황리는 뭐만 있다? 자연 발화성만 있다고. 자연 발화성. 그죠? 그리고 칼라, 알킬, 알루미늄은 물보다 가볍고 얘네들은. 나머지는 다 물보다 무겁대요. 그러니까 얘는 물 위에 뜨는 거죠. 얘네들은. 대부분 물질이 무기물의 고체다.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같은 애들은 액체로 되어 있대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애들은 대부분이 무기물이지만 얘네들은 또 유기화합물이래요. 그죠? 뭐 이런 것도 한번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네,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진하게 된 부분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가보면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한번 해요. 위험물 하시는 분들은. 칼라는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요거 보세요. 요거 석유류에 저장한다. 석유류. 칼라.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은 공기와 물에 접촉을 하지 않게 벤젠 또는 헥산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불연성 가스를 채워넣기도 합니다. 같이. 이것도 그냥 하나 첨언해서. 황리는 물을 사용한다. 보호액으로. 용기 파손 및 부식을 막아야 되고 공기 또는 수분 접촉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 방법. 여기는 대부분 다 주수 엄금이에요. 하셨죠? 뭐만 제외하고 얘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얘가 잘 나오는 거야. 황린이. 얘 혼자 주수가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얘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수 엄금 나오면 대부분 1순위가 얘라니까요. 모래. 그리고 팽창 이런 애들. 금속 화재에서 쓸 수 있는 분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수 소화 시 발생 가능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아셨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자, 이런 애들은 주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소.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리튬, 칼슘 이런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나 또는 알칼리 토금속. 그죠?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도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수소가 나와요. 수소. 꼭 알고 계세요.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특히 칼륨, 나트륨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밑에 가보면 트리메틸알루미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알킬알루미늄이네요. 그리고 알킬알루미늄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트리메틸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트리프로필알루미늄. 메틸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메테인, 메탄. 에틸이니까 에탄, 에테인. 프로필이니까 프로판, 프로페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 이런 애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알킬알루미늄은 절대 주수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알킬 리튬에도 메틸 리튬이 있고 에틸 리튬이 있거든요. 이건 알킬 알루미늄. 얘네들은 알킬 리튬. 메틸 리튬과 에틸 리튬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나올 것 같아, 느낌상. 그죠? 느낌상. 느낌으로 보세요,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특이한 애거든. 탄화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탄화물인데 뭐가 나와요? 메탄이 나오네요. 진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애들. 특이하니까. 탄화 알루미늄, 메테인.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 이건 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수소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잘 보셔야 돼. 인화칼슘. 칼슘의 인화물이죠. 또는 인화석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인화알루미늄. 그러니까 인화모모. 또 인화아연. 요런 애들은 포스핀이 나와요. 포스핀. 인포. 인화물들은 인포. 잘 나옵니다. 인포. 그리고 탄화칼슘이 나와. 탄화알루미늄 말고 탄화칼슘이 나와요. 요게 뭐가 나온대요? 아세틸렌이 나온대요.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셨죠?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됐나요? 어서 탄화물은 따로 알고 계셔야 돼, 두 개는. 그죠? 어서 뭐 카라, 알매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 구분해서. 절대 헷갈리지 않게. 아셨죠? 이거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이런 분자식들은 어차피 요즘은 다 시험 문제에서 줘요, 같이. 그래서 이것들은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이런 애들이 결국은 우리가 분자식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 한글로 제가 오른쪽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절대 물과 만나면 안 되는 애들이다. 이거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꼭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잘 나와, 이거. 됐습니다. 자, 운반용기 주의사항.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염금과 접촉염금, 금수성 물질은 물기염금, 동그라미 정도. 자연발화성 물질에만 게시판 주의사항을 하는데 화기염금. 그죠?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의 주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중크롬산, 요거 1000이죠. 인류 위험물이었어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칼라 이런 애들 다 10kg였죠. 요건 뒤에 나와요. 나이트로. 이게 오류 위험물인데 예전에는 200kg였어요. 요게. 근데 지금은 지정수량이 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질산은 육류인데 육류는 다 300kg예요. 그래서 옳은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위험물과 물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탄화 알루미늄. 자, 이거 뭐 발생한다고요? 메탄. 인화칼슘 포스핀,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수소, 트리, 에틸 알루미늄, 에테인. 3번. 위험물의 유별 특성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아염소산 나트륨 1류죠. 불연의 조해의 수용.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 형태다. 마그네슘은 끓는 물이나 접촉했을 때 수소가스. 황리는 공기 중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발화. 끝났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 몇 번? 4번. 4번. 위험물의 유별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탄화칼슘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화칼슘은 주수하면 뭐 나와요? 아세틸렌 나오죠. 자, 수용성 알코올 화재에는 네알코올. 알킬알루미늄은 마른 물에 질석 진주암. 오케이. 정리는 다량의 물로 소화하며 소량의 정리인 경우에는 모래나 이산화탄소. 요거 제가 아까 기출 지문이어서 앞에 한번 넣어놨었죠. 그죠? 확실히 틀린 건 1번이다. 5번 올해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도 나왔고 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꼭 보시라는 거야. 분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일석이류에 대한 정의, 특수인화물 요거 다 배울 거예요. 인화성 고체는 앞에서 했고, 제가 고형알코올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하면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맞네요. 자, 산과 접촉하는 게 아니고 금수성이니까 물, 그죠? 또는 고압 수증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걸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5번도 꼭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챕터 5. 이제 몇 류 위험물? 4류 위험물이네요. 인화성 액체. 우리가 인화가 쉬운 액체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좀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외우긴 하셔야 되거든. 근데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는 읽어보세요. 그냥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딱. 대신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들은 1기압과 20도에서 액체 상태인 것만 얘기한대.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밑에 너무 중요한 애들이 나옵니다. 자, 특수인화물. 두 가지. ED. 대표물질 꼭 알고 계셔야 돼. 특수인화물이라는 거에는 ED가 있어요. 이氧화탄소와 디에틸에틸. 그 밖에 1기압에서, 이 대기압이죠, 대기압.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래서 발, 인, 비가 나와요. 아셨죠? 발화점
인하점, B점 기준이 나와요. 발화점은 100도 이하인 것. 됐습니까? 또는 얘 덩어리 또는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도 40도 이하인 걸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발인비 기준으로 발화점 따로 인하점, B점 동시만족 기준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숫자 다 알고 계세요. 꼭 알고 계셔야 돼. 영하야, 영하. 나 이거 영상으로 바꾼 것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석이류는 대표 물질 아휘 꼭 알고 계셔야 돼. 아휘는 여기는 인하점만 정해져 있죠. 그죠? 몇 도? 21도. 인하점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알코올류.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부터 3개. 제외하는 것도 있는데 제외하는 건 나중에 보시고 제외하는 건 나중에 보시고 요거 탄소수가 1개부터 3개 정도. 그래서 이름이 메틸알코올. 뒤에 나와요. 그냥 적어만 두세요. 에틸알코올 그리고 프로필알코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석유류. 이것도 등경, 2등경, 1아휘, 2등경.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 요 70도 미만 기준을 잘 보시면 좋죠. 70도. 다만 도료류. 그 밖에 물품, 자, 도료류라는 건 그냥 페인트 같은 거 바르는 거. 그 밖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미만이고 인하점이 40도인 동시에 연소점도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다. 이게 한번 간부기출의 다만 기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보기로. 자, 삼석유류. 중클. 자, 요거는 200도 미만이네. 그치?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이하인 건 제외한다. 딱 여기는 아까 똑같은데 가연성 액체량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제외되는 기준. 인하점과 연소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자석유류는 기어유나 실린더유가 있는데 여기도 250도 미만이래. 근데 여기도 제외되는 게 어차피 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동일하게 도료의 가연성 액체 40, 도료의 가연성 액체 40.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얘 혼자만 인하점과 연소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죠. 이석유류 다만 기준. 동식물류는 250도 미만인 건데 동물이나 어디서 짠 거래요? 식물에서 짠 거래요. 됐죠? 요 정도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사료위험물의 세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가봐 여러분들. 사료위험물의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거기 가보면 뭐 특수 인화물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뭐를 아셔야 될까요? 지정수량과 당연히 뭐요? 위험 등급을 아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